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이 이 재단에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동춘 전 이사장의 얘기부터 듣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불량한 자산과 자세와 오만 부손한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빨리. 아닙니다. 언제 사표 쓰시겠어요? 답변해보세요. 또 최순실을 위해서 더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은 남아있고 본인이 재단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썩어 빠진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국정농단 사건은 일개 고용태라는 사람이 최순실과 함께 사익 추구를 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오이진을 가지고 문화융성 세계 활력화 정책을 현실화하겠다는 이런 숭고한 정신을 망가뜨리고 거짓의 산에 의해서 귀천거리는 이런 현실을 반드시 고용태 일당과 그들의 책략을 반드시 문세시키고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저희는 깨끗하게 잘 물러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본인이 이사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동춘이 혼자서 이렇게 벌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 K스포츠 재단은 정상적으로 수긍하고 있고요. 그거 아직 있어요? 재단이? 그럼 직원들 다 월급 나오고요?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 월급 못 받은 지 3개월 이상 됐습니다. 그래요? 네. 왜 못 주게 돼 있는 거죠? 당시에 정동춘 전 이사장님께서 나가시면서 이제 급여 계좌에 대한 부분을 빌보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못해요. 참, 이 K스포츠 재단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소위 진짜 발컥 뒤집히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최 의원님, 아직까지 이 재단에는 275억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위법 행위들이 많이 밝혀졌고 저 재단이 더 이상 이제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저 돈은 당연히 앞으로 이제 국가 재산으로 몰수가 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겁니다. 다만 현재 이제 정동춘 전 이사장이 인출 시도를 했다고 표현은 돼 있지만 과연 저것이 인출 시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다시피 저 재단에서 일했던 사람들 임금을 아직 못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건 임금 체불입니다. 다른 나중에 남은 재산이 국가에 몰수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직원 월급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동춘 전 이사장이 이사장에서 올해 1월 달에 해임이 될 때 이사회에서 해임을 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 해서 정 전 이사장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직은 인정할 수 없지만 현 단계에서 상임 이사로서의 직은 인정을 한다고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동춘 이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 법원 판결을 받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지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봤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측면에서 은행에 가서 공과금이라든지 직원 월급 지불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지 정도 체크해봤다면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왜 인출하려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이 정동춘 전 이사장의 말을 그대로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지금 이미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정동춘 전 이사장은 이사장이 아니라 그냥 이사의 신분입니다. 이사. 그렇다고 한다면 재단의 이사로서 재단 이사회에서 본인의 어떤 의견 개진이라든가 표결권은 같지만 사무집행과 관련해서의 법적인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내에 밀린 월급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사장과 이것을 집행하는 사무총장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정동춘 전 이사장 그런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건든다거나 재단의 어떤 재산이나 출금을 한다거나 집행을 한다, 사무처리와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이사장 직인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춘 전 이사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그 직원들의 월급을 주려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그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말을 그대로 조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동춘 전 이사장이 이사장에서 해임될 때 왜 계좌의 비밀번호를 왜 바꿨죠? 본인이 바꿨나요? 본인이 바꿨죠. 왜 바꿨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상했던 것이 정동춘 전 이사장이 문제가 이 정도 돼버렸으면 예. K스포츠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석고 대장은 물러나야 돼요. 예. 그런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뭐지? 거기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태극기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랬죠. 이번 사건은 고영태 얘기하고 그래요. 정말 이상한데? 예. 지금 보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인출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월급 주는 사람입니까? 본인이요? 본인이 다 막아놨어요. 왜요? 저 사람이 당초에 288억이 모였습니다. 예. 13억이 이런저런 나오고 남아있는 돈이 275억 원이에요. 이 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아마 마지막까지 버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 들통났잖아요. 할 말 없으니까 마치 좋은 일 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월급 본인이 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주려고 하는 계좌를 다 막아놓은 사람이 본인이에요. 예. 아까 청문회에서도 영상을 봤지만 왜 그렇게까지 이 정동춘 씨는 이 K재단에 남아 있으려고 했느냐. 그게 늘 돈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을 해왔었거든요. 그게 의문이죠. 일단은 뭐 그걸 추측할 때 왜 이제 정동춘 씨가 이사장이 되는 그 과정. 예. 거기에서부터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최순실 씨와의 남다른 인연 때문에 결국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됐다라는 거기서 유추를 해보면 결국 이 돈의 어떤 관리 책임이랄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사전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동춘 전 이사장이 뭔가 좀 가능한지 여부, 돈 인출 여부를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본 게 아닌가. 지금 나오는 보도만 봐도 그냥 단순히 물어본 정도가 아니고 은행 두 곳에 물어봤고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집요하게 경찰에 확인해봐라. 이거 된다. 해서 그 법원에 결정문까지 갖고 가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결정문 나와서 내 확인하러 온 거다. 왜 확인이 안 되냐. 아니었군요. 그냥 문의해서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집요하게 이렇게 그 가능성 여부를 계속 타진하고 그걸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다른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 뭐 어떻게 지금 강요든 뇌물이든 이 돈 자체가 부정하게 모인 돈인데 이걸 어떻게 빨리 처분할 수가 없나요? 지금 예, 국가적으로?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재단의 출연금을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재단의 출연금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범죄 수익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돈을 찾아다 쓴다거나 아니면 이걸 어디다가 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도 뭐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라도 이것이 범죄 수익을 가져다가 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과 관련된 처벌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원의 판결, 이게 뭐 뇌물죄다, 광요죄에 의한 피해금이다라는 이 금원의 성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될 때까지 사실상 이것도 재단이 쓰고 싶어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정이라고 하면은 대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대법원이든 대법원까지 당연히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그 전에 확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것은 범죄 수익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제서야 이것은 뭐 재단에서 뭐 수익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이것은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 수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들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 자체가 현재 상태는 안 됩니다. 거래 자체가 거래 중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도 거래 중지라는 것이 딱 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동춘 전 이사장이 은행에 가서 물어봤을 때 은행 직원이 먼저 재단에 문의를 했거든요. K스포츠 재단에. 지금 이런 사람이 와서 인출 가능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 쪽에서 지금 현재 그것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동춘 이사장이 무슨 소리냐. 법원에서 이런 결정문이 나왔는데 경찰에 확인해봐라. 경찰서에 전화해봐라. 해서 경찰에까지 전화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거래 중지가 돼 있는 것이고 이 K스포츠 재단은 청산 절차를 현재 밟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면 바로 이제 국고에 환수되는 그런 절차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확정이 되면 거래 중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K스포츠 직원들이 혹시 정동춘 전 이사장의 돈을 빼서 나갈까 봐서 거래를 중지시킨 거예요. 본인이 이사장 있을 때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뭔가 수상지 없고 또 최순실 씨 최측근이 없고
또 지금도 뭔가 연락이 안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빼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직원들이 이것을 빼가지 못하도록 중지를 이제 해놓은 겁니다. 직원들이 해놓은 거죠. 그걸 풀고 자신이 한번 해보려고 은행에 가서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나와서 무슨 직원들 월급 쪽 이거는 신뢰하기 어렵죠. 275억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고스란히 있으니까 이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한 적이 있었죠. 최순실 씨가요. 그때 영상을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개입을 밝히라고 사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저 때가 벌써 1월 달이네요. 저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나 봐요. 네, 그 시민사회 일부 어떤 시민사회 단체에서 최순실을 대신해서 특검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이제 고발 내용을 보게 되면 최순실 씨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권리, 정당한 권리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를 했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최순실 씨가 결국에는 부장검사와 면담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장검사 특검이 있었던 그 부장검사 방 안에는 CCTV가 없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부장검사와 최순실 씨가 면담을 했을 때에 그 면담하던 장소의 방문을 열어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면담 장소 바로 방 바깥에는 교도관 2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면담 내용을 조금 이렇게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그 상황 내용을 보게 되면 최순실 씨가 뭐 격앙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부장검사가 좀 굉장히 약간 목소리를 높이면서 최순실 씨에게 뭔가 센 말을 하거나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도에는 CCTV가 있었는데 복도에 나왔을 때의 최순실 씨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태도를 보일 게 없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은 더 이상 뭐 그 특검의 그 부장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건이 안 된다고 하면서 각하 처분을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최순실 씨 측에서 탄핵 심판 때부터 줄곧차게 주장하던 부분이 이거였었거든요. 일단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을 때이고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일단 일방적으로 몰리는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방적으로 몰리는 가운데서 저 발언을 하고 나오면서 혹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뭔가 좀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나 하면서 멈칫한 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뭐 본인이 의도를 했건 아니면은 여론 조작을 했건 간에 일정 정도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그쵸. 이제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일정 정도는 효과가 있었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그리고 그것은 그 장면 자체는 CCTV로 녹화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검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변 정황을 봤을 때 그 주장을 최순실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다. 그래서 그냥 각하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성격에 바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저 받은 어제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때 보실 때요? 네, 그럼요. 아니요. 근데 TV에 나올 때 깜짝 안 놀랐어요. 왜? 충분히 저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특별검사가 관련된 데 있는데 그 온 국민의 관심이 초점되어 있는데 그 앉아서 삼족을 멸한다는 놈 또는 무슨 자백을 강요한다는 놈 얼마나 수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말 그대로 여론전이 한창일 때예요. 그렇죠. 여론전이 뭐 이쪽에서 촛불 집회, 저기서 태극 집회 이럴 때 바로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충격적인 특검 내부의 상황을 저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저런 식으로 삼족을 면한다.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 이른바 촛불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근거가 없고 자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특검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던 그 실체가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정말로 죄질이 나쁜 겁니다. 어느 재판이었었죠? 검사가 더 불쌍하더라 이런 증언이 나왔었죠. 이런
관련해서요. 근데 지금 최순실 씨가 소극적인 구치소 옮겨달라고 몇 번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옮겨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남부 지금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일주일에 이제 뭐 4번 이상 재판 받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너무 멀어서 힘들다라고 이제 계속 변호인 통해서 이제 좀 옮겨달라 이런 주장을 좀 해왔었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재판부가 일정하게 받아들여서 성동구치소가 이제 문정동 쪽으로 곧 이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간까지 시간까지 한번 재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부가 아니면은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서울구치소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남부로 옮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또 거기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럼 다른 곳이 어디냐 따져보다가 그러면 성동구치소가 이제 문정동으로 이전을 하니까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뭐 법원에 오는 시간이나 이 성동구치소에서 법원에 오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성동구치소로 좀 이감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방침을 정한 것이죠. 이게 원래 그 형사 사건에서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변호인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요청해갖고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부에서 그게 꼭 필요해요 하면서 사실은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가 뭐 최순실 씨가 저렇게 요청하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이 사건 자체를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아마 최순실 씨한테도 그리고 최순실 씨 변호인한테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벽에 별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또 저걸 요청해 저렇게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안 받아줬다라고 하면 또 최순실 씨 변호인이나 또 바깥에서 어떤 최순실 씨를 응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봐라 재판부가 저런 것도 안 받아준다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어떤 원칙 아래서 아마 저런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뭐 자기 치과 치료 받아야 된다고 목요일 날 못 나온다고 했다가 그것도 뭐 수요일도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안에 구치소나 이런 데서 그 진료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건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기다려서 대기해서 또 받고 치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오래 걸리는 치료라고 하는데 이제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떤 치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최순실 씨가 빠지겠다라고 하는 재판이 이대 학살 비리와 관련된 그 재판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죄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불러야 될 증인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지금 4번 해도 부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순실 씨는 지금 그 뭐 치과 치료가 이런 게 어떤 게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재판부가 그게 맞냐라고 지금 또 확인을 해보니까 구치소 측에서는 다른 날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혹시나 이 재판을 연기해서 본인의 어떤 구속 만료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료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뭐 사실 이 재판이 워낙 중요한 재판이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다른 재소자들과 형평성 문제라든가 정말 이거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것이냐 최순실 씨 마음대로 어떻게 좀 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은 최순실 씨와 이런 것들을 다소 좀 협조를 해주면서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배릴 수도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저희 국정농단 주범들이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갑질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부나 또 구치소 쪽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런 거 정도는 제대로 된 수사, 조속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좀 대우를 해주는 것도 제대로 된 진술만 받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굳이 탓할 필요가 없는데 규정 내에서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규정 내에서 없는데 혹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것을 고의적으로 재판을 연기시키고 또 이런저런 빌미를 걸어서 어떤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말하면은 당장 뭐 구치소 쪽에서도 중단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그 주말 변호인 접견도 이제 날짜, 시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 그것도 또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런 흐름들은 결국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 최순실 씨 측에서 지금 변호인들을 그 증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일정 관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재판부로서는 일정하게 배려해주는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이 재판 자체의 일정은 재판부의 의도대로 좀
강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